막 진짜 펑펑 울었어요. 거기에 좀 되게 감동 받아가지고 막 좀 더 이렇게 해서 잘 되게 된 거죠. 오늘의 첫 번째 핫클릭, 유키스 출신 동호 씨의 파경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한 매체를 통해 동호 씨의 파경 소식이 전해져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2008년 유키스 멤버로 데뷔한 이후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다 2013년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 은퇴 후 2015년 11월 연상의 일반인 여성과 결혼한 동호 씨는 아이돌 출신 중 최연소 품절남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동호 씨의 등남 소식이 전해지며 아이돌 출신 최연소 아버지가 돼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분유랑 그래, 기저귀가 그거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다시 대중 앞에 서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 동호 씨. 하지만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5월 동호 씨 전 아내의 SNS 속 이혼을 암시하는 글이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직접 이혼에 대한 현재 심경을 글로써 전한 동호 씨. 파경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내 사생활이 몰래 찍히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몰카 범죄가 이제는 방송계까지 번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한 매체를 통해 알려진 충격적인 소식. 사건은 지난 15일 모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 중이었던 배우 신세경 씨와 가수 윤보미 씨의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위법 장비는 배우 신세경 본인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장비는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인 20대 남성이 개인의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제작진은 밝혔는데요. 왜 이거 숨겼어? 다행히 설치된 후 신세경 씨가 바로 발견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영상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개인 숙소에 몰카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연예인들이 탈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샤워 후의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범 정도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몰카 범죄가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번 홍대범 몰카의 경우에는 실형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몰카범 처벌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설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상황. 그런가 하면 위 사건을 접한 배우 강은비 씨는요. 오디오만 설치한 게 아니라 오디오에 몰카를 설치하신 거예요. 본인 또한 과거 촬영장에서 도찰을 겪었던 일화를 전하며 몰카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도 했는데요. 범죄에 해당하는 몰카 행위, 다신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씨와 남자친구 최모 씨의 팽팽한 대립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지난 13일 구하라 씨의 남자친구 최 씨가 구하라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였는데요. 이후 구하라 씨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시작. 최 씨는 지난 15일 긁힌 상처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별 통보에 화가 난 구하라 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고 자신은 누구도 때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자 이틀 뒤 구하라 씨 역시 자신의 멍든 사진과 진단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남자 관계를 의심한 최 씨가 자고 있는 자신을 발로 차 깨웠고 머리채를 잡는가 하면 집기를 내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같은 날 밤 경찰 조사에 응했는데요. 기사화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 부분들과 이제 오늘 그 산부인과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출석하게 됐습니다. 최 씨는 4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다음 날 오후 3시경에는 구하라 씨가 경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먼저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경찰 조사 받으면서 추후에 밝혀질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인 19일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하라 씨가 양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중에게 사과하면서 최 씨와 서로 용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한 건데요. 이에 제작진은 최 씨의 법률 대리인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희도 그 점이 조금 이렇게 의아한 점이 있는 것이 언론에서는 밝히기를 합의 의사가 있다고 했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는 조금 이렇게 저희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내는 등이 이렇게 약간 좀
일관되지 못한 좀 때로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원만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 의뢰인께서는 명예회복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씨 사건 관련해서 3일째 연락을 드렸는데 메모는 남겨드렸는데 네, 그 말씀이 없으셔서 저희 또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것 같아요. 구하라 씨 측 변호인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최근 기밀 유지 문제로 구하라 씨 상태를 말할 수 없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입장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진실 공방이 극적인 화해로 끝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 아티스트를 뮤직 페스티벌 뮤직뱅크 월드 투어가 선택한 13번째 나라는 베를린의 여기는 베를린입니다. K-팝 팬들의 함성 속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던 베를린의 무대 현장. 연예가 중계가 한 발 먼저 찾아가 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열광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큰 감동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역대급 라인업에 빠질 수 없는 태민 확실히 씨도 한마디 했죠. 외국에서 이제 공연을 하면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것에 대한 뭔가 갈등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표출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세계를 사로잡은 K-팝과 팬들이 있는 뮤직뱅크 월드 투어. 원어원 또 열심히 또 무대 준비하고 또 스페셜 스테이지까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를린 그 현장의 뜨거운 열기는 10월 14일 밤 11시 30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